안녕하세요, 연은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 네. 뉴스 연윤정입니다. 우리 연 기자님, 그 어느 때보다 노동 이슈가 많은 요즘이잖아요. 우리 김승주 아나운서께서는 네. 노발대발하시면서 우리 노동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늘어가지고 네네. 이제는 뭐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하면서 한 번은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발전을 약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서와 누군가 노동은 처음이지라고 물었다면 네. 예 처음입니다라고 했을 때 친절하게 그 이슈를 짚어주는 분이 소장님이 빨리 등장을 시켜주신 연 기자님이시잖아요. 제가 대본을 하나 더 건너뛰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릴까요? 제가 이게 급합니다. 우리 연정 기자님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연 기자님. 네, 반가.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 두 번 하고 시작합니다. 자, 연 기자님, 반가운 나머지 인사를 먼저 했었는데 일단 궁금한 게 어떤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실까? 이 사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저희가 또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예. 준비했던 인사말이 있는데 야, 오늘 제가 건너뛰시면서 제가 놓쳤지만 이제 하세요. 다시 준비했으니까 하세요. 네. 다시. 앞서 이제 그 김승주 이제 아나운서께서 네. 어서와 노동은 처음이지 예.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만큼 네. 저도 최대한 친절하게 네. 어서와 노동은 처음이지 이런 아주 충실한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아이, 소장님. 에이. 원래 이제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싹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서 와. 그렇진 않아요. 약간 느끼한 감도 좀 있는데 어서 와. 알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연 기자님의 설명과 저희가 또 덧붙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이슈 뭘까요? 네, 친절한 이슈. 예, 키워드는 52시간입니다. 1과 3,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부 백화점을 비롯해서 당장 개점 시간을 늦춘 곳도 있는데요.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 때만큼이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7일 동안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 이하로 일해야 합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네. 7월 1일부터 네.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까지 포함한 주 52시간 노동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방송에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주 52시간 시행은 이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이제야말로 정상화하는 것뿐이고요. 정상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일주를 5일이라고 본 고용노동부의 잘못 행정 해석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최대 68시간까지나 이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이제야 제자리에 돌려놓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후배를 만났었는데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퇴근이 빨라졌대요. 그래서 퇴근이 네. 빨라져서 그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약간 좀 방황을 지금은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좀 빨라지기도 했지만 이제 기존에 해오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사 눈치를 보면서 10분 연장 근무 요걸 누르고 있대요. 서로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잃어버렸던 평일 저녁을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좀 반발하는 모습들은 있잖아요, 연 기자님. 네.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뭔가 조금 화장실에서 그냥 나온 듯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해요. 예. 찝찝한 거. 예. 네. 맞죠. 근데 좀 가장 찝찝한 거는 이제서야 그 일주일이 네네. 7일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사실 연 기자님께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약간 저는 생각이 틀린 게 야, 이게 주 52시간 시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네. 일주일에 우리 노동자들이 40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52시간은 최대로 일했을 때가 그렇죠. 네. 52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실 주 40시간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기자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게 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다. 아. 상한제라는 거. 상한제. 네, 52시간을 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주 52시간이 상한제입니다. 이거 맥시멈이라는 거죠. 넘겨서는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40시간은 일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시행 초부터 굉장히 이제 그 우리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네. 아까 승주 씨가 잠깐 얘기했죠. 후배분 말씀하셨지만 네. 삶의 질이 이렇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재계는 뭐 준비가 부족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때를 쓰고 있고 야, 또 이 보수 언론은 뭐 근로 시간은 재앙이라고 이렇게 막 그냥 막무가내로 떠들어대고 있고 네. 거기에 또 부하 내동해가지고 우리 경제부총리 김동연 장관하고 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또 가세해가지고 이제 슬슬 지금 막 열이 오르고 있고 막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조 소장님 열 안 받고 넘어가나 했는데 역시나. 네. 그런 날은 참 어찌 올지 없나요? 모르겠네요. 예. 네, 일단 네.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재계 요구 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한국경총은 6월 19일에 노동부의 근로시간 시행 그 계도 기간 연장과 인가 연장 근로 허용 범위 확대,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일 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6개월 계도 기간과 처벌 유예 결정이 내려졌어요. 7월 1일부터 지금 네네.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은 6개월 동안은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늦추겠다는 거죠. 결국은 재계 수건이 이루어진 거죠. 아니 근데 딱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재계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까지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처음에 주 52시간 제를 시행하면서 애초 정부가 말했던 취지와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아니 네, 영 기자님 맞아요. 이거 네. 법도 시행해보지 않고 이거를 뭐 그냥 벌써 6개월을 늦추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놓고는 버젓이 그 홈페이지에다가는 정부 홈페이지에다가는 네. 뭐 노동시간 단축으로 우리는 과로 사회를 탈출합니다. 버젓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네,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조 소장님께서 흥분할 만한 게 네. 이제 정부 입장을 보니까 네. 김동연 부총리가 6월 26일에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그 인가 연장 근로 허용 범위 확대, 이거 아까 재계가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필요하다고 꺼내 들었고, 그러니까 또 바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연이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갔더니만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지들끼리 다 짜고 하는 거지. 정말 웃긴 거는 이 재계가 주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영 기자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좀. 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는 많이 하고 네. 없을 때는 적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동자 대표와 이제 서면 합의로 최장 3개월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6개월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6개월 동안 노동자들은 연장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뭐 이게 사기꾼들 아니에요. 이랬는데 왜 돈 안 줘? 그렇죠. 근데 그 인가 연장 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라는 것도 재계 요구 사항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네, 그러니까 인가 연장 근로는 네. 이제 이거예요. 이 법이에요. 네.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네. 특별 연장근로 인가는 기업이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그런데 이거를 다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예, 그리고 말만 주 52시간이지 정말 제대로 정부가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냐 이거예요. 우리는 윤여원 선생한테 배웠잖아요. 네. 888의 법칙. 네.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왜 맥시멈인 52시간에 맞추게끔 자꾸 정부가 이렇게 강요를 하고 왜곡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저희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네. 정부 입장 좀 연 기자님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뭐 맞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재계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인가 연장 근로 허용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네. 같은 날 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업은 전체 3.4%에 불과하다며 이번에는 유연 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요? 네, 그래서 유연근로제는 이제 노동 강도 이제 강화와 예. 그 연장근로수당 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갑자기 난감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계의 오랜 그 바람이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다른 걱정거리들이 더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쭉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네. 결국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은 됐지만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그 시그널이 사실상 전달되는 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한국노총이 최근에 이제 267개 사업장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 40%가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체 사업장 절반 이상이 노동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요구받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결국 이게 노동자를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건데 네. 이게 거꾸로 됐어요. 노동시간 단축이 그 곧바로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 노동 조건은 더 네. 좋아지지 않은 거죠. 아니 이게 유연근무제 도입까지 하겠다라는 게 야 이게 정부의 이런 발상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제 실제 이제 업종별로 이게 임금 감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지금 봤더니 네. 제조업에서 가장 높다는데 제조업이 67.6%에서 임금 감소가 이제 뭐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응답을 했고 다음 운수 해운 업계에서 15.5% 그리고 서비스 통신 의료 10.6% 공공 금융 6.3% 순으로 임금 감소율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임금 감소율은 16.23%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임금 감소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142곳 중 임금 보전 조치를 시행한 곳은 40곳 28.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금 보전 조치가 이뤄진 사업장은 7곳만이 네. 이제 전액을 보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임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임금 체계 굉장히 그 잘못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임금 체계를 고치지 않고 단지 시간 단축만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받던 초과 수당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또 아까 이제 앞서 했듯이 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네. 이게 이제 무료 노동이라고 하죠.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임금도 저하되는 이런 아주 나쁜 결과를 네.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는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지금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노동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실현하겠다라는 그 의지도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7월 2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연간 300시간이나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두고 처벌의 융통성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기업 부담 많이 낮췄다. 그러니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이런 시행 초기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효과를 체감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큰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주문대로. 근데 네. 대통령께서 주문만 하지 마시고 이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네. 좀 제대로
제대로 그 공무원들이 좀 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의 혼란과 불만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과로 사회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네. 그 메시지에다가 그 현실은 이제 임금 감소 없는 이제 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 발언대로 과로 사회 벗어나고요. 그리고 실 근로 시간 단축, 임금 감소 없는 이제 이런 사회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네. 이 정부는 재계 요구를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꼼수를 쓰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이런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습 역시도 저희가 지켜보고 또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면 여러분과 또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부릅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연 기자님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제목은 좋아 보이긴 한데. 예. 자, 그럼 제가 이번 거는 이제 혈압이 좀. 혈압을 안 올려도 그래도 되는 제가 또 거죠? 알 수 아니, 또 없어서 항상. 예상을 할 수가 네. 없어요. 일단 제목은 좋아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노정관계 훈풍 분화입니다. 훈풍. 네. 제가 뭐 열받을 일은 없겠네요. 네네. 뭐 이제 7월 3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게 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과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저도 열받았지만 네네. 노동계에서 먼저 면담을 대통령께 요구를 했고 네. 아마 그런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전격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분위기로는 갈등 봉합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배경들로 이 비공개 면담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 불장까지 선언하며 이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이제 노동계를 달래고 네. 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노정관계를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풀이가 되죠. 예, 일단 이쯤 되면 이제 대통령하고 양대노총 위원장들 사이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에 귀를 좀 쫑긋 세우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비공개 면담은 이제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기획단 네네. 네, 그 위원회 임시 출범식 행사에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네. 한 20분 동안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양대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고요. 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 ILO 네. 핵심 협약 비준 의사도 이제 재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럼 양대노총 위원장님들은 아마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대체 어떤 얘기들을 대통령과 나눴습니까? 네. 우선 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 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고요. 이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달해드린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이행해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 네. 그러면서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러면서 한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 존중 사회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다면서 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그 만남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꽉 막혀있던 노정관계 약간 숨통이 트인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 복원입니다. 네. 그 아까 두 가지 과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선 최저임금위의 경우 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을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노동자 측이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서 이제 그 최저임금이 이제 사퇴를 선언한 지 37일 만에 이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복귀했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이 아직도 복귀하지 않으면서 그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충분히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 이제 퍼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노총 그 노동자위원이 네.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노총에서 이제 제시한 금액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최저임금위 이제 전원회
기준회의가 열려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최저임금 그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산입 범위가 확대되기 전과 후에 최저임금 1만 원의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요구액도 나왔거든요. 아, 얼마였죠? 네네. 아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네. 1만 790원이 이제 최초 요구액이 됐고요. 1만 790원.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위원은 올해와 같은 7,530원 동결안을 내놨습니다. 야, 또 동결. 네. 주구장창 동결만 하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예. 사실 이렇게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고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같은 데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또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제 대통령 면담 이후에도 아직 최저임금 복귀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당장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게 7월 14일이었잖아요. 데드라인으로 그렇죠. 정했다는 네, 게. 네.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 위원 9명 대 지금 현재는 노동자 위원 5명.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사용자 위원은 이제 동결안을 내놓은 상황이고 꼼짝도 않겠다고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계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노동자 위원 9명이 전체 다 들어와서 이게 좀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가 상당히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의견 조율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난제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정한 노정관계 훈풍 분화 이게 진짜 훈풍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라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뭐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혈압은 오르지 않았지만 상당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문제는 예. 풀라고 있는 거지 포기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네. 우리 노동계 의원들 서로 의견을 모아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그 상대적으로 좀 덜 혈압을 받게 해서 좋은 우리 정보 또 이제 소식을 알려주신 우리 연 기자님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쉽지만 연 기자님을 이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낭낭한 목소리 다음 주에 만나야죠. 네, 다시. 저도 상당히 아쉽고 그런데 네. 뭐 제가 마지막으로 네.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까 조 소장님 말씀대로 네. 양대 노총이 합심해야 돼요. 그래서 합심해서 최저임금 위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투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이제 바람 네. 모아야 될 것 같고 네. 이 마지막 훈풍 마무리 발언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훈풍. 네, 마음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다음 주에는 오셔야 되니까 멀리 네. 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네. 건강 잘 지키시면서 네. 우리 네. 낭낭한 목소리 우리 여윤정 기자님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 네, 또 안녕히 가세요. 만나요.